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은 오늘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오늘도 분석과 함께 종목 전략까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곽영우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주말 푹 쉬셨는지. 네. 저는 감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운동 많이 하시면은 감기 많이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푹 쉬고 왔으니까 네. 또 새로운 한 주 더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가 고민이 좀 커지실 것 같은데 오늘도 섹터와 함께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 전반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FOMC일 테고 패드워치상 지금 12월 금리 인하 확률 86.2%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바이오주 투자 심리를 흔들었던 알테오젠과 관련된 특허 이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전주 관련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한국의 SMR 실증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을 한 점, 마지막으로는 HC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차원에서 KDDX 관련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 격화되고 있는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악재 중에 하나죠. 지금 독일 지방법원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을 좀 인용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알테오젠이 12%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 회사 측에서는 기술 수출 영향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머크사 역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온 상황이지만 주가가 12%나 많이 빠졌어요. 네. 바이오주 투자 심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주가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매우 좀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쉽게 말씀드려서 과한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 이슈 독일의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판매 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시장은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수급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악재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강하게 하방으로 반응을 했고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핵심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핵심 이슈는 독일의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12월 8일입니다. 내일인데요. 12월 8일 오늘인가요? 코스피 이전 상장 주총이 있죠. 그래서 요 일정을 전후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약세, 쏠림 현상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수립을 해보면은 이 알테오젠 SC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독일 관련된 가처분 결정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나옴에 따라서 주가는 희비가 이제 엇갈리게 되는 거죠.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약화됐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그러면은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되면은 그동안의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부분이 일정 부분 수급 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하게 되면은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에 맞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매집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맞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근본 그 가처분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다. 성장성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할로자임의 엠다제 플랫폼이 똑같이 문제가 되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내렸던 그런 네.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 상장일 것 같습니다. 보시듯이 지금 코스닥 전체 시총에서 알테오젠이 차지하는 비율 4.89%나 됩니다. 네. 알테오젠이 코스피 시장으로 좀 가게 되면 이 알테오젠의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 이 논쟁도 아마 시장에서는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바이오주 안에서는 아무래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더 부각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근본 이슈에 의해서 함께 다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면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다른 대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은 저는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도 함께 좀 보시고 함께 빠진 부분이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좀 과하다라는 측면을 해석하면은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빠진 종목도 보시면은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인데 그렇다면 뭐 네. 셀트리온 제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셀트리온 메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이 확보가 되면은 수급적인 요소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장기간 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과 관련된 내용 확인해 봤는데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부담인 만큼 계속해서 투자 심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알테오젠 이슈 계속해서 주총 이슈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전 관련 내용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한국의 SMR 제조와 산업계를 활용할 실증을 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좀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젠스낙 CEO도 SMR을 주요 기술, AI 시대의 주요 기술로 봤는데 지금 SMR 관련 종목들 아무래도 SMR ETF를 보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한국전력, 현대기술의 한전기술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현 시점 SMR 관련주들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좋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벤트도 좀 약하고 미국의 그 SMR 관련된 종목도 좀 하락을 했고 물론 이슈가 좀 다릅니다. 미국의 SMR의 하락과 국내의 원전주의 그 조정은 이슈가 좀 다른데 어쨌건 장기 성장성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의 한국을 향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어떤 발전 가속화 권고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IEA의 어떤 글로벌 권고가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의 그 원전 정책에 대한 가속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 글로벌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수출 모멘텀도 있죠. 한수원 중심의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수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여전히 원전주는 시장에서의 주요 먹거리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옥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한전 기술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겠죠. 이 두 종목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 수혜주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BHI 요 종목을 봐야 되고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우리 기술이죠. 투자가 아니라 우리 기술 이렇게 두 종목을 보시면은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원전주는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긴 트렌드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AI 시대의 원전 SMR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주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자, HT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마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왕서청장도 오셨는데 군사기밀 빼돌려가지고 처벌받았는 데다가 뭐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고 있던데.
지금 이 발언이 나오면서 하나오션이 상승폭을 좀 키우고 마감을 했던 건데 잊고 있었던 조선주 재료가 바로 지금 KDDX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과 관련된 네. 내용들입니다. 양강 구도입니다. SH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발언으로 지금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추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조선주에 대한 또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조선주는 계속해서 미래 성장 먹거리는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추위의 결정일이 12월 18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월 18일 기준에서 그 이전에는 HD현대중공업이냐 아니면 하나오션이냐 이렇게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18일 이후에는 장기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회사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18일 이전에는 또 어떤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은 입찰 경쟁이냐 수의 계약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수의 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보다는 일단 감점 사유가 있는 HD현대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 경쟁 입찰을 주장하는 하나오션이 유리한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HD현대중공업의 흐름은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셔야 되고요. 하나오션은 주가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좀 하방을 확보하고 주가를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의 이슈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월 18일까지 보시는 거고요. 12월 18일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기 성장성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당연히 장기 성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너무 주목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슈를 가지고 봤을 때 흔들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을 좀 이렇게 사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하나오션부터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 계약이냐 경쟁 입찰이냐 이 이슈에 따라서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네. 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공동으로 뭐 설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네. 공동으로 결정되면 둘 다 긍정적인 건가요? 네, 둘 다 긍정적이죠. 왜냐하면은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요번에 감점 사유가 꽤나 큰 거거든요. 보안 1.8인가요? 이슈죠. 예, 네. 예. 근데 그게 뭐 숫자적으로 100점 만점 중에 1.8이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거의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약간 경쟁에서 뒤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매우 큰 포인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우리 공동으로 좀 진행하자, 개발하고 좀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진행하게 되면은 뭐 두 회사 다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KDDX 차기 구축관 관련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드디어 해법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18일 일정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격해지고 있는 중일 갈등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헤드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본 매체를 보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 허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네. 일본 정부는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로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인데 일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도 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갈등은 길어지고 있고 갈등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첫 번째 헤드라인처럼 실제로 히토류 카드를 좀 만지작 거렸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카드, 특히 EUB와 관련된 뭐 소재와 장비와 관련된 규제 카드를 좀 꺼내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전반적인 이슈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대만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 구조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드는 거고 일본 정부에서는 EUB 관련해서
또 카드를 꺼내 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규제했던 것처럼 EUV 관련 핵심 소재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주목이 되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국내 EUV 관련주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을 땐 저렇게 봐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공급 다변화와 국산 가속화의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19년도죠. 예, 굉장히 그때 핫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EUV 관련 핵심 소재나 부품에 대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이 국산화를 가속화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큰 또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의 이제 반도체 패권의 강화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하면은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장비, EUV 장비를 통해서 활용한 뭐 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의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의 재부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관련 그 내용이 뭐 공정이 보면은 뭐 펠리클이라든가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이런 어떤 그 칠러 온도 조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련 기업들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을 보면은 이제 동진 세미캠 요 종목이거든요.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꼭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세 공정 하면은 SNS텍이죠. 예, 그래서 뭐 펠리클, 블랙 마스크 이런 것들을 국산화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온도 조절 장치 칠러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FS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 SNS텍, FST 이런 종목들 함께 좀 보시면서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목해야 되지만은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항상 종목을 좀 주목하신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